서기 1638년 9월 5일 볕 좋은 날 프랑스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이름하여 루이. 훗날 프랑스의 심장을 지배하고 유럽 대륙을 발 아래 뒀던 그 유명한 태양왕 루이 14세가 바로 이 양반이라 이거지. 근데 이 어린 왕자님은 태어날 때부터 앞길이 마냥 순탄하진 않았어. 채 5살도 안 된 꼬꼬마였던 1643년 5월 14일 아버지 루이 13세가 일찍 세상을 뜨면서 졸지에 프랑스 왕위에 오르게 된 거야. 진짜 잼민이가 왕이 된 격이지. 당연히 어른들은 이 어린 왕을 그냥 두지 않았어. 프랑스 전역을 뒤흔든 프롱드의 난이라는 무서운 내전이 터져버렸고 어린 루이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리저리 피난 다니며 밤잠을 설치는 나날을 보냈어. 그 어린 마음에 왕권은 무조건 강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뼈에 사무쳤겠지. 이때의 트라우마 같은 경험이 훗날 그를 절대군주로 만드는 씨앗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어린 시절 빡세게 구르니까 사람이 단단해졌달까?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성장한 루이는 1653년 20살도 되기 전에 밤의 발레라는 공연에서 떠오르는 태양 역할을 직접 맡으며 떡상하는데 이때부터 태양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야. 그 비주얼과 퍼포먼스까지 완벽했다니까. 그리고 이 양반이 내뱉은 명언이 있지. 바로 짐은 곧 국가다 에레다 지에스트 모이. 이 말 한마디로 루이 14세는 자신의 모든 삶을 설명할 수 있어. 왕이 곧 국가의 모든 권력이자 상징이며 모든 게 왕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지. 이때부터 그는 재상 콜베르 같은 능력자들을 옆에 두고 프랑스를 그야말로 하드캐리하기 시작했어. 경제, 군사, 외교, 문화, 예술까지 안 끼는 데가 없었어. 프랑스는 엄청난 부와 군사력을 자랑하며 유럽의 최강자로 군림하게 됐고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가 유럽 전체의 트렌드를 이끌게 되었어. 지금의 K문화 글로벌 열풍 저리 가라 할 정도였을걸? 그리고 그의 플렉스의 정점은 뭐니 해도 바로 베르사유 궁전이지. 파리 남서쪽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진 이 궁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루이 14세의 절대적인 왕권과 부를 과시하는 하나의 거대한 퍼포먼스였어. 그는 수많은 귀족들을 베르사유에 강제로 모여 살게 하면서 이들의 눈과 귀를 감시하고 통제했어. 귀족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왕에게 충성 경쟁을 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권력을 약화시켰지. 왕이 있는 곳이 곧 권력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이 왕을 통해야만 이뤄지게 만든 거야. 베르사유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화려하고 힙한 공간이었고 프랑스의 정치, 문화, 예술의 중심지가 됐어. 지금으로 치면 인싸들의 성지 같은 느낌이었을까? 근데 이렇게 국정을 이끌면서도 개인적인 로맨스도 있었어. 1660년 22살 때 그는 스페인 펠리페 4세의 딸 마리아 테레사 공주랑 정략 결혼을 해. 당시 평화조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1683년 왕비가 세상을 뜨고 나선 맹트농 부인이라는 사람이랑 비밀리에 재혼까지 했다니까? 왕비 사망 후 3개월 만이라니 이 남자 진짜 찐 사랑이었나봐. 맹트농 부인은 심지어 왕비랑 루이 14세 사이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거 보면 인품도 꽤 괜찮았던 듯. 그리고 루이 14세의 손자가 훗날 스페인 부르봉 왕조의 첫 국왕인 펠리페 5세가 되는데 이 가문의 영향력이 유럽 전체를 들었다 놨다 했다는 거지. 하지만 그의 삶이 마냥 꽃길은 아니었어. 72년 3개월이라는 엄청나게 긴 통치 기간 동안 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레오폴트 1세와 유럽 패권을 두고 계속해서 대립했고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어. 이런 전쟁들은 프랑스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국고를 탕진시키고 백성들을 지치게 만들었지.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하고 역사를 바꿔놓은 태양왕 루이 14세는 1715년 9월 1일 76세의 나이로 영원히 잠들게 돼. 그는 프랑스의 절대 왕정을 완성하고 프랑스를 유럽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었지만 그의 과도한 사치와 끊임없는 전쟁은 훗날 프랑스 혁명의 불씨를 지폈다는 평가도 함께 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 14세는 역사의 길이 남을 압도적인 존재감의 슈퍼스타임은 분명하지 않겠어? 그 이름 하나로 한 시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킹이었으니까 말이야.